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부자 인사이트 귀부인 TV입니다. 오늘의 원픽 기사, 부동산 온기에도 서울 미분양 늘었다. 7천여만 원 무상 옵션 주기도라는 기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등의 유상 옵션을 무상 옵션으로까지 전환하면서까지 유치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방이냐고요? 아니요. 서울이죠. 과연 어떤 아파트 단지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부동산 청약 시장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뜨겁다시피 현재 침체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을 다시금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강남발 재건축 아파트들의 선전과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으로까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일반 분양시장의 높은 청약 경쟁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 청약은요, 100대 1이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여러 가지 건설 건자재 비용, 그리고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인건비도 늘어나다 보니까 건설사에서 제시하는 시공비가 올라가는 것을 시장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함께 청약 경쟁률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한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일부 미분양 단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두 가지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첫 번째는 과연 여기가 어디일까? 그리고 이 곳들은 왜 가격이 감소했을까? 그런 걸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서울의 6월 말 기준으로 1181건인데 이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가 5월 이후에 소폭으로 2개월 연속 상승한 거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지역에 비하면은 이게 미분양 수치야 할 정도로 적은 수치인 건 사실인데요. 사실 아파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서울 청약 시장이 높아지면서 200대일 때, 160대일 때, 뭐 이런 형태로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미분양이 남아있다는 것들이 참 신기한데요. 특히나 지난해 2월 첫 분양에 나선 강북구, 대원, 칸타빌 수유 팰리스는 216가구 중 103가구가 1년 넘게 아직까지도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포레나 미아 역시도 1년 넘게 63가구가 미분양 상태입니다. 이런 미분양 상태의 단지들의 특징을 보면요. 대부분이 이런 건설사, 시공사들이 1군 브랜드가 아닌 경우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대수가 뭐 100가구, 200가구 정도 돼가지고 소규모 아파트 단지인 경우가 많아서 대단지 프리미엄을 누리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가구 수가 적다 보니까 애당시에 분양가 상한제 같은 이슈가 있을 때도 분양가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지역들이 또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지역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청약을 어느 지역을 받는다고 했을 때 야, 청약은 불패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조건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기보다는 지금은 사실 그동안에는 좀 분양을 완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을 이윤을 조금 덜 추구하더라도 어떻게든 쳐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에서 가격을 좀 낮추는 걸로 협의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처럼 분위기가 좋을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모로 분양가를 더욱더 높게 책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장이 감당하고 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했을 때까지는 올라가다가 혹시라도 이게 뭐 추가적으로 금리와 관련된 이슈가 그리고 경제 성장률과 관련된 이슈 등이 발생하면서 반등하고 있던 아파트 시세 현장이 다시금 하락 전환을 하게 되면요. 선행지표와 다름없는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시장 가치도 눌러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과거 고분양가 논란이 되었던 것들 지금 입주 시점에 다가왔을 때 투자자들이 많이 유입됐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3, 4천 붙으면서라도 이거 물건 제발 가져가 주세요
라는 형태의 분양권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다시금 상승 추세로 이어져서 전고점까지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공격적으로 분양권 상태,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2, 3년 뒤에 현재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착공 그리고 완공되는 물건들은 계속적으로 서울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신축 아파트의 공급량이 매우 줄어들 것이 뻔하기 때문에 서울 아파트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금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높게 분양한 이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베팅을 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분양 시장이 200대 1이라고 하는데 설마 떨어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인근에 미분양이 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직접 방문해 봐가지고 과연 이런 데보다 그런 곳이 얼마나 더 큰 메리트가 있는지도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분양가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된 무슨 눌려 있는 곳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역에 대비 분양가 가격이 과거에는 비쌌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타 지역 분양하고 있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가격 경쟁력이 오히려 더 좋은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예. 지금 분양가 상승제가 분양가와 관련된 그런 통제가 좀 줄어든 상황에서 이윤까지 붙이고 원가까지도 감안을 해가지고 높게 분양하는 거와 몇 년 전에 분양했을 때 분위기가 좋았지만 그 건자재 비용과 인건비 등이 감소해서 여러 가지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은 어찌 보면은 현재 미분양 나 있는 아파트 단지들의 가격이 매력적이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상 옵션을 무상 옵션으로 전환하는 혜택까지 주어진다라고 하면, 그리고 어차피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청약 당첨이 아니라 그냥 계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절대 저도 여러분들한테 여기를 가서 사셔라, 매수를 하셔라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선택의 폭을 다변화시키고요. 해당 단지, 이런 미분양 아파트 단지 가 있는 곳과 인근의 기축 아파트들의 시세를 같이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주변에 있는 아파트의 시세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가격들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정해져 있는 정찰가로 정해져 있는 분양가가 다시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시점에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높은 가격대가 형성됐을 때 무리해서 더 높은 이윤을 붙이고 분양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미분양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거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의 혜택이 지금처럼 옵션들이 더욱더 추가되고 더 나아갈 경우에는 할인 분양과 같은 더 큰 혜택으로 다가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새로운 분양 나온 것도 100% 분양권이 답이다라고 해가지고 본인이 실거주할 수 있는 역량, 자본금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실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청약이 답이다라고 해가지고 청약만 넣는 그런 행동은 자제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서울에도 미분양이 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화곡동 그리고 뭐 등촌동 뭐 이런 것들, 강북구 선호하는 지역, 아주 뭐 지금 잘 나가는 지역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아파트들을 사는 거는 무리수가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의 반등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여기 아파트 미분양의 할인 혜택들이 조금 더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리고 투자자들이나 실거주자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세로 전환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